예, 메르스 확진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이 메르스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메르스 경제적인 악영향은 물론 가족들 간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메르스 확산이 몰고 올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평론가님, 메르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35명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2명인데 오늘 들어온 소식은 80대 남성, 아직은 양성 반응이 확실하게 지금 확진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오후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가 이제 3명으로 늘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발생 지역을 가보면 우리 기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도심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갑을 열지 않고 소비가 심리가 위축되고 숙박업계, 식당들, 예약 취소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렇죠. 이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 핵심은요, 바로 예. 소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를 죽인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특히 소비라는 게, 내수라는 게 한 번 또 죽게 되면 회복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예. 그 이슈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는 특히 이제 서울 강남까지도 여파가 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들, 또 서울 강남,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놀이동산에도 벌써부터 이런 백화점이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는 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이 소비의 직격탄이 이대로 더 심각하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 박사님, 자,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족들 간에도 서로 경계 대상이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린아이 뒤로 물러설 정도 꺼려야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그렇죠. 일단은 감염이 안 된 가족들도 문제지만 감염된 가족들이 이제 집에서 격리가 될 상황에서도 뒤늦게 이제 어제서야 전문가들이 자가 격리에 대한 실천 요령 그런 것들이 발표될 정도로 좀 뒷북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어디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걱정, 심지어는 이제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이나 친척들이 저쪽 남쪽에 고향에 오는 것도 꺼려하기도 되고 머리 쓰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볼에 뽀뽀하는 거 절대 금지고요. 그리고서 또 가족 간에도 저 같은 경우도 좀 늦게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딴 방에서 자라고 그래서 저도 좀 쫓겨나는 신세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그냥 손을 마주하기보다는 접촉을 좀 피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걱정하고 불안함에 이제 확산되는 건 사회심리적으로 당연한 일이고요.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요령이라고 그냥 여기저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 잘 씻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면역력 높여주는 식생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초기 대응,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실 가정에서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택배 직원들하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곳에 맡겨놓는달지 예전에는 그냥 바로 받았지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에 돈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는 신뢰거든요. 믿음 같은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부분, 그러니까 택배가 거의 유통의 최전선인데 유통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유통이 흔들리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이기 때문에 악영향이라든가 매출 급감이라든가 건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런 불신이 이어지게 된다면 글쎄요, 앞으로 2주 후엔 또 어떤 통계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광객들 유커 지금 계속해서 여행 계획 다 취소하고 있다고요. 관광업계 가장 큰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가장 큰 상황이고요. 어제 실은 이제 범중화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3,000명이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집계, 가집 계획이 나지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 가면 이제 10,000명 넘게 취소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려올 것 같고요. 특히 홍콩 지역은 예약 취소율이 29%입니다. 그러니까 30%. 물론 예약 취소율이라는 게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지금 30%가 취소됐다는 것은 분명히 관광업계의 직격탄이고요. 이런 직격탄이 왜 무서운가? 관광은 결국 숙박,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식업계, 그다음 백화점 같은 유통까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작이 관광인데 여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참 메르스의 효과 빨리 이렇게 여기서 좀 멈춰야 되지 않나. 중국인들 한국에 오면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근데 화장품 업계도 비상이 걸렸대요. 한참 주식 잘 나갔잖아요. 지금 네. 주가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19일, 20일부터는 꽤 많이 떨어졌고요. 예. 뭐 대장주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도 한 10% 하락을 했었고 나머지들은 엊그제인가요? 하한가도 막 줄줄이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기 직전에 좀 봤더니 예, 예. 오늘은 다시 좀 상승세를 그래요? 타면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인데 음. 화장품주가 언젠가부터 대중 관련주로 바뀌었습니다. 또 예. 관광품의 핵심이어가지고 예. 화장품 주식이 또 이끌어내리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자, 박사님. 네. 그런데 일부 한의원에서요. 자, 메르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공진단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약품 이름을. 그런 걸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확인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예. 사실 제가 뭐 한의학 박사하고도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면역력을 높이는데 저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예. 그게 메르스를 딱 치료하거나 방어하는 건 아니다. 예. 결국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황기 생강탕 이런 게 예, 좋답니다만 황기가 폐에도 좋고 생강이 또 감기 예방도 좋고 아까 이제 경제 효과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안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예민해져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자율신경계 이상이 와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련 없는 뭐 소화장애라든가 아니면 그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왜냐하면 개체를 보존해야 되는 심리적인 저항을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 사회의 건강 지수가 뭐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핀잔이라든가 아니면 잔소리라든가 부부 간에든 회사든 좀 분위기를 좀 더 밝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산돼줘야 될 분위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거 메르스를 즐기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간에 예민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업무에 대해서 뭐 보고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죠. 예전에 이런 유사한 전염병이 나왔을 때 한국인들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스 때 그랬죠. 그래서인지 뭐 생강을 집에 놔두기만 해도 괜찮다. 또 양파를 많이 먹으면 괜찮다. 사실은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사실은 그런 걸 잘 드시는 게 좋죠. 그런 걸 잘 먹어서 신체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또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요즘 같은데 모임 만들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이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사실 사스의 뒤에 그 SARS에서 RS가 메르스의 RS 호흡기 증후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중증 급성. 중증으로 급격하게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들이스트 중동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지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마르고 건조해서 확산률이 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약간 서늘하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더 강하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럴 때 가족 간의 대화나 집안에서의 뭔가 좀 생활 같은 걸 조금 더 영위하는 것도 좋은 뭐 저녁이 있는 밥상, 뭐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평님, 자,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예전에 2003년인가요? 이 사스가 발병했을 때 홍콩 그때 200여 명인가 사망했거든요. 제 기억에. 중앙의 홍콩 지역이 크게 컸었는데 그 홍콩 경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이게 참 장기화 가면 정말 우리 한국 경제 가뜩이나 지금 저성장 추세인데 정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비교하는 게 2003년 사스, 2009년 이제 신종플루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2004년 사스랑 많이 하는데 당시 홍콩 같은 경우는 분기입니다. 분기당 성장률 석 달 동안이 보통 웬만하면 3% 4% 찍었던 게 마이너스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거의 4% 5% 포인트의 한 나라의 성장률이 무너졌다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붕괴입니다. 게다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유행이 됐기 때문에 분기를 끝나서 이게 마무리되는 게 1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이번 주말에 확진자 수가 급감하든가 거의 안 나오다든가 해서
다음 주 6월 내에 실은 종식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6월을 넘고 7월에 가게 된다면 이게 휴가철이랑도 맞물리게 되고요. 일단 2달을 맞물리게 되면 이게 분기까지는 무조건 영향이 가거든요. 게다가 7월에는 광주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또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적어도 6월 내에는 확진자 수의 어떤 종식 뭐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급감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3년 홍콩 뭐 중화권처럼 경제에는 정말 치명타가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 정부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평님 말씀하신 그 신종플루 당시에 백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메르스는 백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관련 업계 주식은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락인데 전형적인 이제 작전 및 테마주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주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헬스케어주가 오를 일이 없거든요. 제약주가. 그래서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하한가 이렇게 움직이고 적어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제 손 세정제 만드는 곳들, 뭐 마스크 제조업체 정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뭐 상한가를 치고 하한가를 치고 아직은 좀 섣부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르스 관련주라고 보이는 것들은 일종의 테마주다.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뭐 큰 돈을 갖거나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업계 동향은 어때요? 방금 손서정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마스크도 그렇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오늘은 좀 오르고 있지만 이틀 동안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꽤 큰 폭에.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내수부진에다 엔저에다가 안 좋은데 메르스 얘기가 나오니까 만에 하나 이게 일종의 대유행으로 가면은 한국 경제 큰일 난다. 그래서 아마 이틀간의 주식이 좀 선반영한 것.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메르스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렇게 급락을 했냐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게 확실합니다. 자, 박사님. 그리고 공포를 가중시키는 거 위험한 게 있죠. 위험비어, 괴담. 자, 이거 정말 인터넷 사이트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정보는 습득을 하고 아닌 건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추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괴담은 불안할 때 나오는 거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 이 괴담이 이제 조금 더 그 중에 일부가 또 이제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뭐 증권가 찌라시 같은 거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이따금 연예인들이 뭐 나중에 결혼할 경우들이 있어서 찌라시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괴담 중에도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불안하면 뭔가를 자꾸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다행히 메르스 포비아라고 해서 메르스 공포 우리 심리학에서 이제 포비아와 엔자이어티 불안은 구분하거든요. 포비아는 확실히 원인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근데 불안은 막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확연한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이런 공포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괴담을 유포한 사람들을 지금 당장 잡아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대책이 아니고 사실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가 경제학 박사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공기 접촉 안 된다고 해놓고 23일 날 저 마스크 쓰고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황당한 것은 카타르에서 온 비행기를 하면서 그걸 점검했잖아요. 근데 카타르는 메르스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연습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담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 어디 뭐 만평을 보면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괴담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대기업들도 괴담설에 연루돼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는데 지금 대기업들도 뭐 일단 행사들도 많이 취소하고 그런다죠. 기업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수, 하계 연수가 곧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7월에도 있고 6월 말에도 잡혔을 텐데 거의 취소를 했는데 괴담 얘기를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또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담으로 치부해서 붙잡아갈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건당국의 신뢰의 문제인데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